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변수와 자료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실수 설명할 때 뭐 혀도 꼬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실수를 처리할 때 실수하는 거 있죠.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좀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앞에 보수도 설명했고, 고정소수점이라는 게 있고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다, 이게 어떻게 저장된다를 막 설명했었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변수와 상수의 개념, 자료형, 정수형, 또 기호상수 사용법, 실수형의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 설명했고요. 오늘은 문자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자형은 문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린트F 속에 따옴표 쳐서 이렇게 처리한 거 있었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C 프로그램, C 언어가 생각보다 이 문자 처리하는 데는 조금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느꼈던 그 단점,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나온 언어들은 문자가 참 쉽고 편하고 아주 보기 좋게 처리가 됩니다. 프로그램 짜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C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알고서 강의 내용 듣기 바랍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그 실수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처리가 된다. 기본으로 그게 저장되는 단위를 비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트 8개가 뭉쳐서 바이트라는 단위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써서 각 변수별로, 데이터 타입별로 실제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를 얼마큼 잡아먹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산하는 거 설명을 했었죠. 컴퓨터 내부에 가장 중요한 건 CPU죠. 여기 보이는 것 같이 CPU가 있습니다. CPU 실제로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컴퓨터 뜯어가지고 내용을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봤을 겁니다. 보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가장 큰, 크다고 그러니까 좀 뭐는데, 부품 중에 반도체 칩 중에는 가장 크다는 거죠. 예, 보통 PC, 데스크톱 PC에는 이런 CPU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PC에는 보통 인텔에서 만든 반도체 칩 CPU를 사용합니다. 인텔 CPU, 보통 인텔이면서 인텔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뜯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이렇게 뚜껑을 벗겨서 속에 메인보드를 보게 되면 이 칩이 동작하면서 많은 열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펜이 달려 있어서 직접 보기는 뭐하고요. 그 펜을 뜯어내면 이 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스마트폰도 내용을 보기는 참 힘든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칩이 박혀 있습니다. 이 칩은 삼성폰 같은 경우 삼성이 만들었다고 삼성 마크가 찍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엑시노스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은 삼성이 개발한 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야? 인텔 거는 인텔이 만들어서 인텔이랑 마크 찍었고, 삼성 거는 삼성이 만들어서 삼성이랑 마크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찍어내기만 한 거고요. 실제 그 내부 회로 구성은 암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암에서 만든 회로도를 사다가 삼성이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암이라고 다 마크가 어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사용하는 칩은 이 인텔 칩이 아니라 이 암 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앱을 깔게 되면 자기 스마트폰의 칩 그 밖에 각종 부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거는 좀 오래된 핸드폰인데 삼성 갤럭시 엣지 6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엑시노스가 들어 있고요. 삼성 엑시노스 옥타코어, 여기 핵심 칩이 코어가 8개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있고 속도는 2기가 정도로 동작을 하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암 들어있죠. GPU도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도 암 거고, 그리고
메인 프로세서 CPU 여기 적혀있죠. CPU도 삼성이 만들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매뉴팩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마크도 삼성이라고 적긴 하는데 요게 구분을 했죠. 아키텍처는 ARM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ARM에서 제공된 그 도면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CPU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그 컴퓨터 부품 CPU 속에는 크게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메모리가 들어 있고요. 그 속에 ALU라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션 산술 논리 연산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CU가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 CU 아니에요. CU 컨트롤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이 ALU라는 게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값을 저장 이런 일들 여기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칩 속에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보수라는 거 이야기했거든요. 컴퓨터 내부에는 산술연산하는 회로가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더하기 하는 회로 하나만으로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 연산도 처리한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들이요. 이 내부에 보면, 이것도 물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내부에 보면 더하기 연산을 하는 회로가 바로 이겁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같은 이런 논리 소자죠. 이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엑스오아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이 회로를 하프 헤더라고 하고요. 얘가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얘가 더하기 하는 회로예요. 근데 이진수 두 개면 이게 뭐 이렇게 작어? 작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아 게이트가 하나 붙으면 풀헤더라고 합니다. 얘는 이진수 데이터 3개를 갖다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얘는 2개를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풀헤더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4개 갖다 쓰면 4빗 헤더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가 32빗이다, 64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풀헤더를 32빗이면 32개를 동시에 연결해 놓은 거고요. 64빗이다 하면 이런 걸 갖다가 64개를 쫙 연결해서 한 번에 값을 주고 더하기 연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부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실생활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기기 내부에서 과연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술 논리 연산자를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걸 ALU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고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 재미없을 수도 있죠. 공대생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공대생들은 기본적으로 논리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죠. 물론 이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겠네요. 이건 언제 배우죠? 이런 거는 뭐 교양 시간에 배우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것도 이런 칩에다가 어떤 명령을 주는 것, 이렇게 구성된 칩을 움직이는 명령이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의 구동 원리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알면 운전을 할 때 보다 요령 있게 잘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걸 알므로써 프로그램은 더 잘 짤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잘 대처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우리 수업할 때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게 봐서 숫자와 문자로 구분이 되고 숫자는 정수형과 그 다음 실수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데이터 타입은 인트, 플롯, 이거 두 가지 지금 두 번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단순해 보이네. 그 칠한 거 말고는 알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할 거고. 오케이. 요거는 머릿속에 늘 남아 있어야 됩니다. 봅시다. 또 뭘 하려고 하는지. 문자형 다 아는 거잖아요. 알파벳 얘기합니다. 한글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한글을 배제한 알파벳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때 사용됐던 문자들 주로 키보드상에 있는 그 문자들입니다. 한글 빼고 뭐 1, 2, 3, 4, 5, 6, 7, 8, 9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표시 거기다 A, B, C, D, E, F, G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자 틀이고요. 이걸 이용합니다. 문자는 솔직히 컴퓨터보다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걸 해당하는
코드에 맞춰서 해당하는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유수봉이라고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컴퓨터 내부에는 유수봉이라고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진수로 바뀌어서 그 해당하는 A에 대한 U에 대한 코드 값이 저장이 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보다는 숫자를 이용하는 게, 컴퓨터는 숫자를 주로 이용해서 저장이 되고 이 문자는 사람한테 더 의미가 있다. 즉 사람이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살펴봅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문자가 사람한테 중요하고 사람한테 편하게 다가오는지. 문자는 컴퓨터보다 사람한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문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즉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문자 A나 B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값이 또 있습니다. 그 값을 정리한 게 아스키 코드라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 이거에 의해서 컴퓨터에 문자들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색칠한 이 부분들을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문자들입니다. 우리가 키보드 이것들이 다 있죠. 있잖아요, 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색칠, 배경색이 칠하지 않은 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들입니다. 어떤 기능 키들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연결되는 키보드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면 다양한 키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반적으로 누르면 다 문자가 표현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중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Shift 어떻게 표시되죠? Shift가 무슨 화면에 표시돼? 아무것도 없지. 대문자 할 때 선택적으로 눌러주는 거잖아. 엔터키 무슨 어떻게 표시되죠? 무슨 소리야? 줄만 바꿔주는 거잖아. 뭐가 찍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죠. 컨트롤 키, 얼터 키, 윈도우 키. 윈도우 키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눌렸을 때 컴퓨터는 어느 키가 눌렸구나 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도 있다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13번에 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값이죠. 이것과 요건 10진수를 표현했고 16진수를 표현했죠.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13번 엔터키를 누르면 컴퓨터 내부는 13이란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탭키 있죠. 탭은 어디있냐? 요거 같은데 11번 같은데. 그리고 줄바꿈. 엔터키 누르면 줄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줄을 바꾸고 10번 키죠. 줄을 바꾸고 커서를 맨 왼쪽 끝으로 보내줘. 이거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겁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백스페이스는 화면에 표시된 게 글씨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8번 값이 들어가서 8번 키가 눌렸네. 그러면 현재 메모리상에 들어있는 것 중 한 개 맨 마지막 걸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기능 키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기능들이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의미 있는 거는 또 하나가 여기 0번이 있습니다. 눌 이렇게 널이라고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0이니까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0번도 값이거든요. 0이라는 값. 0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 또는 어떤 문자의 끝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군. 우리 키보드상에 ESC 있었잖아. ESC도 화면에 표시되는 건 없죠. ESC는 코드 값이 27번입니다. 여기 있네. 27번. 오케이.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도 다 모르겠어. 이거 언제? 스페이스까지 포함됐어요. 스페이스는 32번이네요. 32번.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 중에는 키보드 조작도 있지만 통신상에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수행이 됩니다. 다 알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전공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때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필요로 할까? 이 정도까지 이해. 그리고 아스키 코드 값을 외우는 거 아니고요.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쓰는 거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짜서 확인한 다음에 불렀으면 됩니다. 아스키 코드가 있습니다. 얘들은 토탈 몇 개가 있죠? 8비트에 저장이 되거든요. 1바이트에. 근데 엄밀하게는 7비트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12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 128개 아니고 80개만 지정을 했는데 그 밖에 또 있습니다. 미지정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컴퓨터 내부에 어떤 문자가 저장이 될 때는 이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
특정 문자를 값으로 바꾸고 요 값들로 바꾼 다음에 이 값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A라고 쳤을 경우 여기 있죠. 소문자도 빠졌구나. A라고 치면 65라는 값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불러내면 A라고 찍히는 거죠.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아스키 코드표. 어떤 문자, 알파벳이나 숫자, 글씨를 저장하고자 할 때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라는 차라고 되는 캐릭터의 약자 CHAR이라는 데이터 타입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코드 뒤에 있는 것은 변수명이 되는 거고요. 앞엔 키워드죠. 데이터, 문자 데이터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이 코드라는 변수에 문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변수 타입을 캐릭터로 지정한 경우는 이 경우는 꼭 데이터를 집어할 때 헛다운표를 써야 됩니다. 글씨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요즘의 언어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C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자를 저장하게 되면 A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표를 뒤져서 거기에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가져다가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합니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된다고 했죠.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코드라고 줬을 경우 여기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이렇게 헛다운표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걸 여기에 저장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저장을 시키면 실제로 A라는 글씨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거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ASC 보통 2라고 하거든요. 이 코드표를 찢어서 거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원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는 캐릭터 CHAR, 그리고 값을 지정할 때는 헛다운표 속에 알파벳 한 글자만 적어야 합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이상이면 저장 못합니다. 에러 납니다.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형 처리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고요. 캐릭터란 데이터 타입으로 코드 1, 코드 2에다가 값을 지정을 합니다. 코드 1에는 이렇게 문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헛다운표로 문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2에는 문자긴 한데 문자가 아니라 그냥 다운표가 없는 상태로 했네. 즉 이렇게 될 경우는 이 코드에 해당, 이 값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표에 있는 문자가 저장이 된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걸 찾아서 A, 헛다운표 A라고 지정했을 경우 A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스키 코드표에서 찾아서 그 값을 여기 저장시킨다고 했잖아요. 헛다운표를 할 때 그렇게 처리된다는 거고요. 헛다운표 없이 직접 숫자를 적으면 이 값이 그냥 저장이 됩니다.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65입니다. 똑같은 글씨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프린트F 명령 써서 해보면 됩니다. 여기 이게 파워포인트 써보니까 다운표 모양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쌍다운표, 헛다운표는 무조건 키보드에 엔터키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딴 거 쓰면 안 돼요. 사용하는 폰트에 따라 좀 이렇게 변하게 나오는데 무조건 엔터키 옆에 있는 헛다운표와 쌍다운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 다 문자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거 나왔네. 이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표시된대네요. 여러분도 확인을 해 봐야죠. 출력할 때는 헛다운표 안 나오네. 그렇죠. 출력하는 거니까요. 헛다운표 찍으란 말을 여기서 우리 한 적이 없으니까. %C 데이터 타입 지정할 때 캐릭터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C로 선언하는구나. C라고 하면 문자 하나, C 한 개죠. 그래서 글씨 한 개 찍혔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캐릭터 타입 쓸데없이 퀴즈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1이라고 덜렁 쓴 경우하고 헛다운표를 이용해서 1이라고 쓴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A자로 설명을 했죠. 어떤 차이가 있죠? A라는 변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저장한 경우하고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에 뭔지 모르지만 1이라고 이렇게 한 경우 이거에 저장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립니다. 다운표가 없는 경우 이건 값으로 인식을 해서 진짜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헛다운표가 이렇게 들어간 경우 이거는 1이 아니라 1이란 글자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글자나 1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컴퓨터는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냐 아니면 단순히 1이라는 모양의 글씨냐로 구분을 하죠. 숫자 1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4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여기는 49라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1인지 이게 글자 1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변수를 딱 선언하게 되면 별도의 그 변수에 대한 심벌 테이블, 목록으로 테이블만 어떤 목록이 있습니다. 변수 목록이 이 목록에 보면 어떤 이름은 캐릭터다, 어떤 이름은 인티저다, 어떤 이름은 플로트 실수다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게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는 몇 번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A를 불러서 49를 딱 끌어냈을 때 화면에 숫자, 그러니까 65라고 할게요. 이게 말을 이걸 하기가 좀 안 좋네.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65거든요. 이거를 처리했을 때 65를 좀 여기 65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다운표 속에 A라고 집어넣게 되면 여기 또 65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불렀을 때 A인지 65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심벌 테이블 변수 등록 목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같이 주민등록표같이 여기를 보고서 A라는 거는 캐릭터로 지정이 됐네. 여기 65가 저장이 돼 있으면 이거는 문자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라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까요? 실제로는 섞어서 씁니다. 실제로는 아까 우리 언사인드 할 때 보면 정수용 속에 캐릭터가 들어 있었잖아요. 예, 이 캐릭터로 선언된 변수는 마치 정수용 변수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수에 저장된 것도 문자로 출력이 가능하겠네? 예, 가능합니다. 예, 이건 그냥 팁이에요, 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라고 지시한 거 꼭 문자는 캐릭터로 선언하고 정수는 인트로 선언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편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써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다운표가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제어 문자, 아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줄바꿈 문자, 엔터키, 줄바꿈이면 LF로 표현이 되고요. 아스키 코드 값 10번입니다. 그리고 커서를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가라. 이 보내는 명령이 리턴, 캐리지 리턴. 얘는 아스키 코드 값이 13번이고요. 이름은 CR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쓸 때는 프린트문 안에다가 할 때 원표시 n이라고 쓰죠. 쓴 적이 있죠. 이게 바로 이 둘을 합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아스키 코드가 10번과 13번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커서가 맨 왼쪽으로 가고 한 줄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밖에 탭 문자, 탭 있죠. 이거 또 벨소리 문자, 백스페이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도 다 아스키 코드 값을 부여받고 활용이 됩니다. 이거 그럼 화면에 출력이 되나? 예, 이것들은 다 벨소리 빼고 다 커서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벨소리는요? 예, 이거를 출력한 삐 하고 컴퓨터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네. 어쨌든 아스키 코드에는 문자 코드에는 문자형에는 보이지 않는 문자도 있다는 거. 그 보이지 않는 문자가 뭐죠? 즉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거나 소리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도 아스키 코드에 들어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제어 문자라고 합니다. 제어 문자란 말 몰라도 되고요. 예, 한번 해봤습니다. 삐 소리 나는 게 아스키 코드 값이 7번이네요. 이걸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어떤 캐릭터에다가 변수점 bf라고 변수하고 7이란 값을 집어넣고 프린트f로 출력할 때 문자로 출력해야 됩니다. 숫자로 d로 하면 진짜 7이 찍히고 끝나요. 퍼센트 이거 하고서 여기다가 bf 집어넣으면 7 화면에 찍히고 끝나는 거고, 요걸 c로 하면 b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뭐지? 이거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모르는 걸로 합시다.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해갖고 백슬래시를 써서 특수한 문자, 특수 기능하는 문자를 불러내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여기 원표시 아니라고 폰트 때문에 그래요. A라고 이렇게 프린트문 안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B 하고 소리가 납니다. 진짜 해봐요. B 소리 나는지. 이스케이프 스캔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문자표라는 걸 알겠네. 이스케이프 시퀀스. 뭐 이런 게 있대요.
백슬래시 원 엔드 이거였다고요? 오케이,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지? A 삑 줄바꿈,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문에서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이 표시를 씁니다. 왜? 따옴표가 그냥 나와버리면 따옴표가 끝. 즉 내가 표현하는 데이터를 감싸는 용도로 쓴 건지 진짜 따옴표를 찍으라고 한 건지를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진짜 따옴표를 찍고 싶으면 여기 백슬래시, 이 백슬래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키보드상의 이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폰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은 다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R도 있네, 줄바꿈. 예. N도 있었는데 얘도 줄바꿈이고, 얘는 캐리제리터. 말 잘못했네. 캐리제리터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거면은 둘 다 갈 수 있는데 이거만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만 하게 될 경우 커서가 아랫줄로 안 가고 현재 있는 줄의 맨 왼쪽 끝으로 갑니다. 나머지도 알고 있으면 좋죠. 이런 거 자주 쓰는 건 내가 지금 색칠한 게 가장 자주 쓰는 것들이고요. 뭐 그 밖에는 뭐 예,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는 거 알죠? 꼭 확인해서 한 번씩 써보기 바랍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예제로 들어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보려고 하네요. 음,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 이스케이프 시퀀스의 B. 우리가 아는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뱅크, 보이, 백이네, 백. 이렇게 통밥으로 찍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케이프 시퀀스 연습하는 거 나왔고요. 여기 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네. ID라고 출력하고 밑줄을 띡띡띡 찍었는데 뒤에 B인가? 벨인가? 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B 맞아요. 백스페이스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메시지 나오고 데이터 입력하라고, 아이고 여기 커서가 좀 그런데 데이터 입력하라고 이렇게 밑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는 순간에 커서는 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키보드 입력하면 여기서도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걸 백스페이스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집어넣으면 커서의 위치가 요까지 밑줄을 또르륵 찍고 커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 거죠. 잔재주 부린 거예요, 잔재주. 뭐 특별한 거 아니네. 오케이. 그거 신경 써서 보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A는 모르죠. B 소리 나고 입력되는 아이디는 이렇게 되면 뭐죠? 따옴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D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값을 줬네. 여기 있네. 아이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이 따옴표 그대로 찍어달라는 거네. 그래 패스워드 하고 따옴표 찍고 여기다가 여기 D 또 적었네요. 다 숫자로 해놨네. 그래서 여기에 그 두 번째 패스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뭐 상징적으로 한 거지 뭐 보안성이 강화 안 됐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할 때 화면에 보기 좋으라고 표시할 때 백스페이스라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쓰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표시가 안 됐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여기 밑줄이 쫙 표시가 되고 여기 있어요 지금. 표시가 되고 커서 깜빡이고 여기서 깜빡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냥 값을 입력하면 밑줄이 지워지면서 이런 값이 들어가겠죠. 그거 직접 실행해서 봐야 됩니다.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한테 이런 걸 보고 쓸 때 어떻게 처음 상태는 이랬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전후를 비교하는 그림을 넣어주면 좋아합니다. 정수용서 캐릭터 나오긴 나오네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캐릭터 CHAR로 선언된 변수의 경우 그냥 정수형 변수로도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를 선언하고 코드라는 변수명을 지정했고 여기다 A라는 글씨를 지정했습니다.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65거든요. 65란 값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그런데 화면에 출력할 때는 D라고 하면 값이 찍히고 C라고 하면 뭐가 찍히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C라고 하면은 아스키 코드표를 뒤져서 문자로 찍어내고요. A라고 저장했지만 값이 저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스키 코드에 있는 코드표에 있는 값이. 그걸 10진수로 찍으려면 코드 값이 찍힌다는 거.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D로 하면은 숫자가 찍히고 C로 하면 문자가 찍힌다는 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같은데 모르겠네. 컴퓨터에 문자가 어떻게 나타나죠? 잘 나타나죠.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할 때는 아스키 코드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만 표현이 됩니다. 또 저장이 될 때는 거기에 정의된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서 저장이 되죠. C에서 문자를 잘 표현하는 자료형은 뭐지? 어떤 자료형 쓰죠? 하나밖에 없는데 뭐 CHAR이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죠. 경고음을 발생하는 문장을 작성해봐라. 경고음 뭐였죠? \A였죠. 아까 보니까 코드 값이 이게 뭐였더라? 7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알면 똑똑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점검했습니다. 주로 아스키 코드 표에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고요.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ASC2, I 두 개지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이렇게 출력용 프린트 부분에 써도 되고요. 지금 또 하나 새로운 거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거랑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는데 이걸 실행시키려고 했더니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 이러지?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러죠? 변수 XYZ 선언했고요. 그리고 썸이라는 거 했어요. 분위기상 보니까 세계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서 스캔F로 받아들였는데 썸이 있는 거 보고 식도 여기 적혀 있네요. 요거 중점 요거 무슨 뜻인지 알죠? 뭐 A 더하기 는 1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것의 의미는 A는 A 더하기 1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연산자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타이핑 치기 귀찮아가지고요. 한 글자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훨씬 타이핑하기 빠르잖아요. 이거보다. 그런 뜻입니다. 썸에다가 x를 더해주고 썸에다 y를 더해주고 썸에다 z를 더해달라 그 소리죠. 귀찮게 했지. 썸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면 더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일부러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뭐가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봐야죠.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문제의 원인 잡는 거 여기 디버깅이라고 나오잖아요. 해봐야죠. 꼭 해봅시다. 지금 해보세요. 분명히 다음에 답 나올 거 기대하고 있었죠. 답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 코드하고 봅시다. 앞에 코드하고 비교해서 지금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변수 선언했고 이거 뭐지? 썸에다 0을 집어넣네. 나머지 스캔F, 도했고 출력 똑같은데 요게 들어갔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뭘까? 썸에다 0을 집어넣어주네요. 아니 어차피 0이잖아.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그 변수에는 0이 들어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업계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쓰레기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을 때 쓰레기. 그래서 그 값이 쓰레기를 치워야지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명령은 썸에다가 x를 이거는 엄밀히 이런 뜻이죠. 썸은 썸 더하기 x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썸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에다 뭐 넣어봤자 어차피 쓰레기판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썸을 치워줘야죠. 그걸 초기화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썸에다 0을 먼저 집어넣고 깨끗이 치워놓고 그 다음에 더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연산에 포함이 될 때만 꼭 초기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연산에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 이 값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뭔가 들어있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요. 쓰레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 거랑 비교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좀 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캐릭터 문자형도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별건 아니지만 아스키 코드표가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또 이스케이프 스캔스라는 거 있었죠. 아스키 코드표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들이 하는 역할들, 커서의 위치를 제어한다든지 B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미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과제로 낼지 혼자 실습하는 걸로 놔둘지. 이거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제로 제시하겠다는 소리겠죠. 태양에서 오는 빛이 몇 분 안에 지구에 도착하는지 컴퓨터로 계산해 보고자 한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뭘 하라는 소리야? 위에 나왔잖아요. 시간 계산하라고. 시간 계산해서 여기서 빛이 몇 분 만에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문제예요. 아, 그러면 계산하면 되잖아. 그냥 거리를 여기에 빛이 움직이는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시간은 초가 되는 거죠. 힌트 다 줬습니다. 이 결과를 갖다가 분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힌트사 잘 계산하고요. 실수.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용으로 출력해 달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뭐 LF야? F면 됐지. 이것도 확인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빛속도 내가 설명했죠. 소스 데이터 다 제시하고 그 결과도 표시해주면 좋은 거라고요. 위에 제목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설명에 포함이 됐네요. 빛의 속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래서 도달 시간. 화면만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여기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밑에 자기 작성자, 프로그래머 이름도 넣어줬으면 내가 점수를 많이 줄 텐데. 간단한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생각하고 프로그램 작성하기 바랍니다. 에휴, 성격이 못 나가지고 참는 자한테 복이 있나니. 요까지 기다려주니까 답이 제시가 되네요. 이걸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과제가 나갈 때는 이걸 샘플로 해가지고 실제로 쭉 한번 짜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제시된 거는 초로 나왔네. 초 498초. 되게 오래 걸리는데? 빛이 그 빠른 속도로 오는데도 이렇게 걸린다는 소리는 태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있는 거네요. 이 코드가 답은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잘 공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내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서 과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한 다음에 해야겠죠. 물론 앞에서 공부한 걸 다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문제 제시. 이거 그대로 과제로 낼 겁니다. 위 프로그램 출력은 498.666, 667초가 나왔다. 이거는 8분 20초와 같은 분, 초, 시간 등으로 표시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관련 연산자 퍼센트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이거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이 조건으로 결론은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또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과제가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과제 올리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오늘이 그래도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뭐 캐릭터 문자형에 대한 것만 했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진짜 실습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난 틀어놓고 딴짓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 집어넣은 거예요. 과제를 내면 강의한 내용이 있나 보지. 그래서 어쨌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뒤지게 될 거라고 슬슬 꼬시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 이해하고요. 꼭 강의 귀로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더 좋은데 혹시 바쁜 딴 일이 있다면 또는 이동 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듣기만 해요. 내가 좀 말이 많아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듣다 보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들은 것만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배운 내용들 일단 뭘 배웠다는 알아야 돼요. 설명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거 했지. 뭐 이런 소리 했어. 뭐 언사인드. 몰라. 인트 플로팅. 캐릭터. 똑같다며. 아스키 코드란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수업에서 언급되는 단어를 많이 익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뭐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익히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머리가 좋다 얘기할 때 많은 단어, 말을 빨리 이해하는 거거든요. 최근은 어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우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IQ 검사할 때도 보면 대부분 말 오면 말 표현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어떤 도형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 의미도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프로그램을 빨리 익히는 방법입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